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이어.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는요, 바로 청년 창업입니다. 청년 창업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오늘은 쭉 한번 얘기해 볼 건데, IMF와 2000년 전으로 청년 실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으로 살며시 나온 게 이제 청년 창업입니다. 청년 실업과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 굉장히 대립되는 구도죠. 이 청년 창업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지금 뭐 어떤 게임 회사라던가 포털 회사, 이런 뭐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들의 대표들이 창업 당시에 이 청년의 나이로 창업에 도전을 했고, 이게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죠. 뭐 주요 게임 업체라던가 뭐 이런 데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청년 창업이라는 단어가 이 유행처럼 번지고, 이 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열풍이 또 이제 그거를 이어받아갖고, 뭐 예를 들어 NC의 김택진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 이찬진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거를 닷컴 열풍이 받아갖고 이제 또 청년 창업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바짝 달궈놨는데, 그러면서 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쑥 사그라들고, 또 박근혜 정권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청년 창업이 슬금슬금 올라왔죠. 이 청년 창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2018년에 창업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상품을 뭐 어떤 개발해서 이 창업하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 소위 장사라고 하죠. 이 장사로 나뉘는데, 거의 이제 요새 얘기하는 거는 보통 푸드트럭이라던가 뭐 소규모 점포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창업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비현실적인 청년 창업을 말하면 스티브 잡스, 네. 애플 만들어. 그 다음에 뭡니까? 주커버그입니까? 네.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IT 산업에서 이제 대학교 다니거나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이 네. 뭐 허름한 사무실이나 차고에서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해서 세계적 이제 재벌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는 이제 이상적인 네. 모델이고, 대다수의 청년 창업이라는 부분은 실제 한국이 뭐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개나 소나 IT 사업 네. 한다라고 해서 무슨 뭐 이 포이동에 거기에 포이밸리라는 게 만들어졌고, 네. 또 테란밸리, 네. 뭐 설릉 네. 역 근처로, 그래서 곳곳에 이제 IT 회사들이 만발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사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쵸. 대다수는 실패했고, 아니면 이제 큰 기업에 잡아먹히고. 닷컴 열풍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죠. 닷컴 열풍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닷컴, IT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이 창업을 청년 창업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청년 창업이 아니라 주류가 네. 취업이 안 되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장사죠, 그냥.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창업을 안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취업이 안 되니까, 안정적인 직장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몰려서 창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는 아예 취업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경쟁력으로 창업을 하면, 네. 그거야말로 스타트업,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은, 요즘의 청년 창업이라는 거는 네. 취업에 상당히 실패하면서, 안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취업 경쟁을 포기하고 장사나 좀 할까. 네. 이 장사나에서 시작되면서 뛰어들기 때문에 이 청년 창업이 네. 그야말로 이 레드오션 시장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사랑 이 사업의 어떤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모호해진 상황이고, 그저 청년 창업이라는 건 어떤 청년 실업에 대한 방법 중 하나로만 지금 구현이 되고 있죠. 정권에서 네. 대부분의 정권들이 청년 창업을 선거 때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고, 또 그것이 네. 마치 청년 실업의 대안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이 경험, 네. 그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적 물증을 갖다가 통달하기까지의 시행착오, 네. 이런 걸 다 합친 걸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다음에 목숨 걸고 사업을 해야, 자영업을 해야 성공하지. 청년이
세상 물정이나 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네. 청년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돼요? 글쎄요. 그럼 뭐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또 그 유행처럼 번지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재래시장에다가 무슨 창업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TV 화면이나 신문이나 언론들이 네. 재래식 시장을 살리는데 청년들이 기여한다면서 보통 재래식 시장 가면 점포가 절반 비어 있잖아요. 네. 그 비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또 정부의 무슨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의해서 얼마씩 지원하면 이제 그걸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 이 가게 인테리어를 다른 가구는 좀 이제 다르게 옆에는 할머니가 파는 생선 가게하고는 다르게 옆에 족발집을 해도 좀 이렇게 뭐 이 인테리어를 갖다가 현대식으로 하고 이래서 한다 네. 하는 건데 그 인테리어 현대식 한다라는 것 말고 업종도 또한 그 무한 경쟁인 업종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자 신선한 시도처럼 되고 있는 뉴스를 하나 제가 뽑아갖고 왔어요. 제가 한번 그 읽어드릴게요. 부산 진구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너입니다. 5개 점포 중 3개 점포가 지난달 청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하고 마트는 저렴한 수수료로 빈 점포를 임대한 것입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식당업주는 이전에 비해 매출이 30%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있는데요. 여름 메뉴가 있다 보니 고객의 선택도 넓어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잘해요. 저희들도 청년식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시장의 빈터에 젊은 청년 상인들이 입주하자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 30대는 재래시장을 이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상인들이 하니까 20, 30대가 많이 와서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요런 뉴스. 자 그로부터 6개월 후라는 이제 심청 네, 네. 후속 취재를 보면 네. 자 그렇게 이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한 청년 창업이 네. 6개월 뒤에는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도입했을지 몰라도 기존 경쟁에서 이렇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됐는지는 의문입니다. 하고 또 리포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재래시 시장에 청년 창업이라고 처음에 뭐 다큐 3일 같은 데서 찍어 가가지고 막 한 것이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이제 망해가 나가가 곳곳이 비어 있고 거의 그냥 벼락 맞은 점포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이 청년들과 융화를 해서 하면 뭔가 이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젊음이라는 건 말이죠. 그냥 플러스 요인이지 무슨 어떤 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장사하고 있을 때 와갖고 젊은 청년이 뭐 핸드폰 뭐 이것도 많이 알고 할인되는 것도 많이 알고 기특하네. 그냥 그럼 플러스 점 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잘 못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은 역시 어리니까 미숙해. 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난 한 가지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네. 노인 창업은 네. 말도 없어. 검색 안 해봐. 노인 창업하면 네. 노인은 창업하면 그건 네 책임이고 네. 청년은 창업하면 지원해 준다.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가 없기는 노인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둘이가 다 허접한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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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청년 창업은 지원받아야 되고 지원 대상이고 정책적으로 우선이고 네. 노인 창업은 무슨 노인들이 뭐 늙어가지고 창업을 하냐 곧 있으면 이 북망산 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요 50세 이상 자영업자들의 수익 월 평균 수입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100만 원 미만이 44.7%예요. 100만 원 미만. 월 수익. 네. 매출이 아니고 수익입니다. 네. 그리고 100에서 200은 21.3%, 200에서 300은 16.1%. 자 그러면 네. 300 미만을 합산해봐요. 얼마예요? 그러면 60, 80%.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80%가 300만 원 미만이다. 그건 네. 맞을까요? 네, 그럼 맞죠.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남 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해도 네. 한 250만 원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부분이 남 밑에 가서 일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내 가게 운영해서 남 밑에 가서 받을 돈을 내가 직접 버느냐. 근데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버는 게 노동은 강도는 훨씬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왜 부각 안 시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이분들이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전체 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네. 50대 이사에 창업했다가 네. 망한 사람은 아직 몸이 성성한 30대, 40대는 네. 망해도 또 몸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50대가 한 몇 년 하다가 망해버리면 네네네.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인 빈곤층이 되는 거예요. 네? 남은 기간이 내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업할 때 네. 미천이 얼마나 들었어? 청년 창업가. 이번 거 네, 네. 뭐 몇 번 망해가 뭐 이번 저번 네. 다 있는 모양이네. 지난번 한 거랑 이번에 한 거랑 또 달라갖고 이번에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이 초기에 빌린 게 한 2천 정도 2천 정도 빌리고 지금 다 깠습니다. 벌써? 네. 많이 벌었네. 차 사고 바꾸고. 네. 아니 차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할부로 샀으니까. 네, 할부가 있으니까. 그래도 또 얼마나 내야지 주지 그냥 네. 막 할부로 주나. 그쵸. 네, 근데- 500 냈습니다. 500. 어휴, 참. 근데 그 2천 정도 빌리고 이제 제 자본이 한 1,500. 1,500 정도. 근데 보니까 인테리어를 본인이 직접 하시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맡기고 했어요. 세이브 엄청 했죠. 다른 데 같으면은 뭐 한 이래저래 해갖고 5천에서 1억 사이에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제가 세이브 엄청 했는데 그 이번에는 하여튼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전번에는 얼마 들었는데 날려먹었어요? 지난번에는 1,500. 1,500? 네. 뭐 했어? 1,500. 그때는 이제 제가 회사를 나와갖고 이 PC 있지 않습니까? PC? PC 내부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세척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액체로. 그래서 아이템은 잘못 선정했다. 네. 사람들이 사실은 PC에 먼지가 네. 쌓여 있죠, 많지요. 네네네. 그럼 후 불어버리고 뭐 물 휴지로 닦고 아니요. 대상이 달랐어요. 뭐 일반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기업? PC방이라던가 아, 기업이라던가 그런 데만 타겟으로 해갖고 했죠. 왜냐면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나면은 공기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가게에. 만약에 PC방 같이 밀폐된 공간에 PC가 한 100대씩 있다. 그러면 공기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게 좋은 그런 걸 했는데 그거 왜 망해? 아 이거요? 아 이거 얘기하면은 참 그것도 눈물 얘기 좀 해. 나네 아니, 또. 지금 우리가 네. 청년 창업을 이야기하려면 네. 진짜 눈물을 안 흘리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푼 꿈을 안고 1,500을 가지고 500으로 어떻게 사무실 어떤 약간 그지 같은데 그런데 해갖고 어차피 뭐 사무실 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렇게 해갖고 했죠. 그리고 사람을 써갖고 대표 번호까지도 만들었어요. 대표 번호 만들고, 그리고 또 타겟팅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객이라고 하죠. 고객 리스트들도 다 짜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혁신적인 창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끝내놓고서 그거를 시작한 거거든요. 물로 해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뭐 비전도 액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 뭐 찌 뿌리는 거 있대. 네, 그 전기가 아예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 집진기라고 하죠. 그걸로 먼지를 기본적으로 빨아들이고 잘 안 닦이는 부분들. 물로 씻으면 제일 확실하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아예 물로 이렇게 뿌려갖고 물을 뿌려서 씻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다 개발을 해갖고 창업을 했어요. 부푼 꿈을 안고. 근데 그 대표 번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재수가 없으려니까는 중국의 그 뭐 스미싱 업체라고 하죠. 소위 얘기해서 피싱 업체. 피싱 업체가 제 대표 번호를 가지고서 그 피싱을 한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갑자기 제 전화가 3일 내내 계속 오더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천 통이. 계속 전화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제 번호를 이용해서 그 피싱을 한 거죠. 그럼 번호가 도용당했네? 네, 그쵸. 그게, 그래갖고, 영업을 한 달간 못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왔었고, 그때 번호를 쭉 뿌렸나봐요. 근데 이제 부재중이 다 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3일간 몇천 통이 왔던 게 매일
매일 몇천 통이 왔던 게 부재중이 남아갖고 한 달 내내 계속 그 전화만 받는 거예요. 미치죠. 대표 번호로 스티커까지 제작 다 해갖고 다 배포하고 시범 매장들이라고 해갖고 시범 매장들을 몇 군데를 선정했거든요. 반응도 좋아요. 업주들 반응도 진짜 공기가 상쾌해졌다. 이 쿰쿰한 PC방이나 사무실에 있는 PC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먼지가 안 돌아다니니까 그만큼 PC 한 대당 먼지를 엄청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도 높고 뭐 실험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갑자기 그걸 피싱을 당해갖고 와 미치겠잖아요. 계속 직원들은 있지 하루하루 인건비는 나가고 있지 근데 오다는 못 받고 있지 막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래갖고 청와대 신문고부터 해갖고 뭐 여기저기 막 해봤죠. 전화해봤더니 뭐 법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대나 그러면서 내가 피싱을 당했으니까 일단 그 통신사 그 당시에는 이제 LG였거든요. LG였는데 LG 쪽에다 전화를 했죠. 나 지금 피싱 당해갖고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핸드폰이 피싱 당한 거예요? 아니 그 대표 번호를 제 핸드폰으로 연결을 시켜놨고 그 이제 대표 번호가 도용 당했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영업을 못 하고 있다. 내 번호로 다 뿌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는 뭐 걔네가 하는 얘기가 요금을 줄여주겠대요. 요금 줄이면 얼마냐? 4만 원이래요. 미치죠. 저는 계속 뭐 직원 임금이며 해갖고 뭐 몇백씩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되면서 안 좋게 망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발로 뛰어서 그 영업을 해서 그 계약을 성사한 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갖고 돈도 벌긴 벌었어요. 나름 한 군데 그 PC방 뭐 100대 기준으로 해갖고 그때 제가 70만 원인가 80만 원 받았거든요. 100대 기준으로. 네. 그럼 직원 인건비 빼고 그 비전도 액체랑 차량 운영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면은 저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한 군데를 하게 되면은 30에서 40 정도. 그 정도 남게끔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에 한 20군데만 해도. 네. 살만하겠구나 하면서 네. 이제 꿈에 부풀어서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되겠구나. 네.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져서 부자 되겠구나 생각하다가. 아니 그리고 업주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시범 매장이라고 해갖고 그 선정해갖고 해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느낀 것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갔고 요거를 브랜드화 시켜서 PC방이 전국에 한 13,000군데가 있거든요. 13,000군데가 만약에 우리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정감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 승산이 있겠다. 장황한 제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독특한 아이디어기는 한데 네. 그것도 망한 이유는 나 많이 들어봤는데 전화번호가 도용당해가 네. 망한 거는 또 처음 듣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청년 취업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법률 지원 서비스 다 헛소리예요 이거. 법률 지원해달라고 물어보니까 법률구조공단을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법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많이 몰랐을 때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이게 LG가 관리를 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LG에 대해서 내 번호를 도용당한 거에 대한 관리를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소송을 걸어야 되지 않나. 대기업은 못 이깁니다. 딱 이래요. 대기업 통신약과는 못 이깁니다.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좌절하죠. 그래갖고 제가 그대로 1,500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아 그래도 저기 뭐 사바다가 말아먹었다 해서 한 1억 5천 말아먹었는데 네. 1,500 말아먹고 시원하게 빨리 끝냈으니까 그건 그냥 빨리 끝냈는데 이제 빚이 그 기간 동안 돈도 못 벌고 그냥 계속 돈만 나가고 그 빚이 조금 생겼죠 그때. 그래서 술만 먹고 사는 술빚 아니에요? 아니 그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난 사업 망해갖고 막 그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난 이해가 가는 게 저는 또 너무 황당하게 망했잖아요. 심지어 초기에는 되게 장밋빛이었어요. 근데 잘 됐어요. 한 보름? 한 20일? 그 정도는. 근데 그때 그 사업은 네. 그야말로 경쟁이 별로 없는 네. 그 당시 그쵸. 중에는 나름 완전 블루오션인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뭐 한 집 걸러 있는 네. 레드오션에 이렇게 네. 폰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는 또 성공하는 거 보면 그런 것보다는 저는 처음에 이거 그 망한 집들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핸드폰 가게들을 쭉 보면서 망한 집들 보니까 밖에다 포스터를 엄청 붙여놨더라고요. 포스터를. 네, 포스터를 다 떼자. 매장 안이 시원하게 보이게끔 하자. 망한 집들의 공통점은 다 포스터로 가려놨어요. 근데 그 포스터를 붙여놓으면 손님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누가 핸드폰 가게 앞에 와갖고 이렇게 포스터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원하게 뗐더니 나름 반응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뭐 이러면서 좋아진 거죠. 그 폰 파는 데는 관상도 좀 중요하겠더라고. 관상이요? 아, 그쵸. 왜냐하면 하러 가는 사람 대부분이 네. 내가 이거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네. 갔다가 당하는데 10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아, 그쵸. 다 가잖아요. 네. 근데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막 서울만 쓰면서 이제 뭐 뚝뚝뚝뚝 하거든. 네.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나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러다가 막 그냥 못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거를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건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 이러면 무슨 뭐 멘토링 제도가 있던 이런 거 다 쓸모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멘토링을 안 받았거든요. 멘토링을 그냥 제가 유금제 책 펴놓고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멘토링이라는 게 뻔해요. 어차피 그 말로 계속 요금제 설명하면서 사람 뭐 정신 혼미하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개통하게 하고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모찌 하나 먹으면서. 네. 갑자기 망한 걸 생각하니까는 열이 이렇게 받아갖고 사람은 이것도 원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사람 원래 몇 번 망해야 네. 이렇게 이제 노후에 편안해져. 그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네. 수업료 냈다 생각해야지. 난 근데 네. 학교에서 창업가를 만들어가. 네. 장사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노하우를 네. 한 4년쯤 가르치면 네. 졸업해서 좀 낫지 않을까? 업종별로 차이가 많아서 곤란하나? 그럼 통닭과 뭐 이 폰과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이게요, 의외로, 이거 소위 얘기해서, 저는 그렇거든요. 영화에서도 한번 나온 대사지만, 이 장사랑 사업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장사꾼은 보이는 걸 팔고, 사업꾼은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네. 장사과라는 게 경영대학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경영대는 뭐 대학마다 다 거의 다 있지. 근데 경영대에서 가르치는 게 네. 현실에서 별로 무슨 도움이 될까 싶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비즈니스 마케팅이라는 게 경영대의 네. 핵심일 건데 네. 그런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이 현실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네. 창업을 한다면 네. 도움이 돼? 아니, 저는 절대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업 딱 이러면은요. 지금 보통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이런데 지자체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요.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 창업세미나, 판로 개척 뭐 이런 거 창업 관련 뭐 컨설팅 지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관계가 없죠. 왜? 창업이라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적성의 문제예요. 아, 개인의 네. 장사에 대한 적성. 네. 장사가 체질에 안 맞는데 자꾸 창업을 하라고 내밀면은 걔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하기 전에 네. 장사 인성 테스트를 해가. 네. 이제 아니, 이 그런 사람이 것도 필요하다면은- 장사에 적합하냐, 왜냐하면 내성적이거나 네. 남들 앞에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조리 있게 하는 네. 부분이 좀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나 뭐 이런 거, 백종원이 최근에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 장사랑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보면은 가관이에요. 푸드트럭 하는데 푸드트럭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위생 아니겠습니까? 모자나 두건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머리 장발에다가 고기 굽고 있으면 그걸 누가 먹고 싶어 합니까? 가성비도 별로 안 좋아요. 푸드트럭이라는 건 가성비가 좋아갖고 길에서 간단하게 사 먹고 갈 수 있을 그런 거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게 들어가서 먹는 것만 못하니까 가격이 똑같은데 당연히 가게 들어가서 먹지 푸드트럭 가서 먹겠습니까? 뭐 그런 장사의 기본적인 마인드나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이 그거 어거지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무슨 뭐 멘토링이니 창업교육이니 서울시에서는 무슨 디지털 대장간 제도
이것도 뭐 유명무실한 제도들이 많아요. 뭐예요? 디지털 대장간이? 디지털 대장간 제도는 이제 제품을 그 시연할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미리. 거기 갖고 뭐 3D 절삭기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그런 장비와 공간을 빌려주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거 헛소리예요. 이게 왜 헛소리냐면은 이거 이용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11시에서 저녁 8시까지거든요. 이 정말 사업에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뭐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떤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대장간에 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시제품. 처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컵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를 이용한다. 이런 요즘 뭐 3D, 3D, 네. 3D 프린터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사실 유명무실하니까는 이게 어디 있냐면요. 용산 전재산과 나진산가 옆에 있어요. 완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일요일 날 개방을 막는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갖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요. 야간에도 열어야죠. 휴일이라고 아이디어 안 떠오릅니까? 진짜로 유명무실한 제도들을,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은 청년 창업 자금 11조 풀었다. 무슨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센터다. 그럼 센터에 센터장도 있고 경비 아저씨도 있고 뭐 이 사람들 인건비나 그 건물 운영비, 이 사람들 회식비 이런 게 다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직접 지급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근데 참 내가 이게 이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적인 문제가 뭔가 이렇게 고민들을 나도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의 핵심은 네. 사실은 청년이 네. 뭘 하든 탁월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의 기술을 가지지 않는 한은 네. 그런 사람들이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청년 창업하려는 사람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할 거고 네. 대다수는 진부한 부분에 진부한 업종으로 진부하게 창업을 하는데 네. 그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 네. 이 지원이나 대출 얼마 그리고 초기에 얼마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끊기게 되면 곧바로 자기 수지로 사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곧바로 적자에 돌입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OECD에서 한 3번째로 많잖아요. 네. 자영업자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단순 숫자로는 3번째, 그리고 그 OECD 인구 대비해서는 9번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네. 멕시코 뭐 이런 나라 다음으로 한국이 네. 많다 이런 건데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데 청년 창업을 정부가 네.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하니 그 우회적인 도피로로 마치 청년 창업에 스타트업이니 온갖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청년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무슨 원동력이 될 것처럼 과거에 이 21세기가 오기 직전에 있었던 무슨 이 벤처 열풍 같은 게 될 것처럼 만드는데 이제 그때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네. 보급되어서 대중화되던 시대고 이제는 그것들이 다 보급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능가하는 없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거의 좀 어려운 시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성을 검토해갖고 이 사업은 정말로 밀어줄 만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지원받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1,500 날렸다고 했죠. 제가 대출받은 게 1,000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돈 500하고 대출 1,000하고 그래서 1,500이거든요. 이게 청년 창업 해갖고 사업계획서 딱 적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수익이 날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갖고 가서 서울 보증보험을 갑니다. 서울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를 가갖고 그 이제 청년 창업 이 계획서랑 사업계획서랑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가지고 오면은 무슨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다 평가하는데 이거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은 1,000,000원이래요. 1,000,000원. 그러면은 제가 아까 한 달 버티다가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 인건비 초기 투자 비용 그냥 끝. 그러니까 한 달 버틴 거죠. 딱 그거 갖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굉장히 유명무실한 제도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저처럼 갑자기 경영에 곤란이 온 거잖아요. 불의의 어떤 그 원인으로.
경영에 곤란이 오면 법률 지원가라던가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줄 사람들 정말 그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률 문제며 세무 문제며 적극적으로 도움 주는 거 없습니다. 없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률 문제만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판로 개척 같은 거 저는 중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공공기관에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한 PC들이 많고 먼지가 쌓일 대로 쌓이는 PC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먼지도 없고 그러면 전기세도 세이브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공기관 쪽으로 영업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각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을 다 다녔어요. 저는 이런 업체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구청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세이브가 되고 그럼 그 담당자라고 하는 여자들이 어떻게 여자들 모양이네. 네, 전화 받는 사람들이 여자들이거든요. 담당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청년 창업 뭐 이렇게 지원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보내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연락 없고.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무슨 멘토링을 하겠다고. 그 몇 번 전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하기가 싫어지고. 아니 직접 찾아갔죠. 저는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죠. 또 담당자 아까 전화 받았던 누구누구라고 하던데 제가 직접 갖고 왔다. 거기다 두고 가세요. 그리고 끝이죠. 상처를 좀 받았겠네요. 아니 근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정부가 과연 청년 창업을 도울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에 있어서 청년을 강조한다는 것, 즉 젊음을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젊음이라는 거는 결국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인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지금의 2010년대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멍청한 분들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은 젊은 친구가 이 장사를 열심히 하네. 내가 하나 사줘야지. 뭐 이런데 요새 인터넷 발달해갖고 노인분들도 다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하고 옵니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와중에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멘토가 필요한 거지. 무슨 옛날에 나랑 관계 있던 사람들을 해갖고 너 그 일 했었지? 야 이번에 뭐 청년 창업 지원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너 가서 멘토해줘라.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세대도 아니었던 분이. 그래서 전부 인위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해서 네. 돈을 저렇게 분산시켜서 사실상 몇 달만 버티게 하면서 또 TV나 언론에 소개하는 홍보용으로 전락하면서 그로부터 1년 뒤 이렇게 가보면 이제 대부분 황폐해지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노출돼 재래식 시장에 들어갔던 청년 창업들 중에 한 1, 2년 뒤에 가서 보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망한 게 푸드트럭 아니겠습니까? 네, 2015년에 나온 푸드트럭 52대 중에 현재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단 한 대뿐입니다. 2018년에. 푸드트럭 그것도 돈 좀 하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들어갔을 건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차량 구입비랑 내부 특수차잖아. 네, 특장차잖아. 차량을 개조해야 되니까는 그 개조 비용이랑 또 팔 때는 또 감가가 심해요. 아이고 뭐 시장 사다 망하면 네. 싱크대고 뭐고 돈 주나 그런 거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는 뭐 싱크대 달린 차를 일반인들이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가가 굉장히 심해 갖고 사실은 푸드트럭도 허울 좋은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처럼 제대로 이렇게 창업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게 어디가 이 빵꾸가 나고 있는지를 다 보여요. 어차피 안 도와줄 거고 멘토는 무슨 멘토입니까? 지금 인터넷 세대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고 계신 분들인데 진짜로 제대로 된 조언을 얻으려면 그런 분들 현재 돈 벌고 있는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저 멘토라고 하면은 그저 기술적인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그 사진을 봤어요. 무슨 창업 지원 센터니 뭐니 보면은 멘토라고 나와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많은 사람이 멘토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3D 절삭기 뭐 이런 거 그 CNC 선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그냥 경력이 많으신 분. 자기는 장사는 해봤는가 직접? 장사는 안 해봤죠. 그럼 자기도 장사 안 해본 사람이 남한테 장사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저는 이런 제도들이 직접 지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직접 지원도 그래. 청년들이 창업하면 직접 지원해주고, 네. 뭐 노인들이 창업하면 네. 돈 안 주고, 그것도 또 국가적 형평성에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네. 어쨌든 일자리를 길을 쓰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정부가 방향을 풀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창업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네. 경쟁력이 있고 특징이 있는 젊은 사람들만 소수 선발해서 창업도 좀 지원해주고 이래야지, 국가가 청년 창업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 알맹이들을 보면 그야말로 11조인데 분야별로 나눠서 11조라고 돼 있죠. 네. 청년 창업. 네. 근데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는 뿔뿔이 다 나누어 가지고 크게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결국 망해서 돈은 날리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가는 청년 창업을 왜 하느냐. 옛날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 정권에 있던 부분 네. 요즘 어찌 됐어요? 지금도 아까 그거 무슨 뭐 멘토링 한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하고 계신데 유명무실하죠. 뭐 멘토링, 창업교육, 뭐 창업 관련 법률, 특허, 금융, 경영.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13년에 망했거든요. 2013년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이게 그때 망했는데 정말 다 유명무실한 제도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2018년 청년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 이름 좀 길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7년 이내에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유통 글로벌 제품 개선 투자 디자인 제조사 등 분야별 교육과 연계 자금 지원, 교육을 수료한 기업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최대 5천만 원. 기업에게 최대. 최대 5천만 원. 네. 그러니까 1등한테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아까 제가 했던 사업이라던가 전혀 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류의 어떤 창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5천만 원, 최대 5천만 원이에요. 선정 받아서. 네. 문정권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자리 이렇게 자꾸 만든다거나 네. 청년 창업을 장려하면서 국가 예산을 쓸데없이 자꾸 낭비하기 전에 기존의 정부의 이런 낭비적인 예산과 별 효과가 없는 부분을 네. 비교 평가해서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지금 시작한 지 1년 5개월쯤 됐잖아요. 얼마든지 성과를 갖다가 객관적인 수치로 개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불급한 사업부터 다 없애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중기청뿐만 아니라 이 통계청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관련된 자료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을 얘기하는데 앞서서 마치 창업을 하면 어느 정도 생계가 해결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이 문화 자체부터 버려야 돼요. 정말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창업을 하라고 해야 되지.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정부가 청년 실업에 반대 어떤 급부로서 이 청년 창업을 주장해갖고 그냥,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자기가 창업할 분야들, 창업 이러면은 보통 일반인들이 진부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SNS에다가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만든 제품을 올려갖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런 얄팍한 생각들. 홍보는 공짜로 되나? 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나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상인분들한테 먼저 가갖고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여기다가 가게 차렸습니다. 상인분들은 손님 좀 많이 보내주시고 상인분들은 대신에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장사 좀 할 줄 아네. 네. 그래갖고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 다 인사드리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경 1km 이내에서는 저희 가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이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 해주거든요. 저기 새로 생겼네? 딱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한마디씩 거들어주는 게 저희 가게 이미지를 굳히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게가 다른 가게랑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망한 가게를 꼭 보시면서 그래야지 그나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창업이나 이런 게 진짜 도움되는 얘기거든요. 망한 가게들 보십시오.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공통점을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딱 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망한 가게는 뭐 조명이 우중충하다던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가게의 장점은 뭘까? 저는 약간 배짱 장사거든요. 저희 가게에서 안 사면은요 큰 길 건너서 가서 사야 돼요. 노인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저기 딴 가게 있으니까 저 멉니다. 한 1km쯤 될 건데 네. 어르신 걸어가시려면 힘들으시겠다. 저기 가십시오. 저는 저희 가게에서 사신 분들 위주로만 서비스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딱 여기서 사면은 마음이 놓이는구나. 가까이 길 건너 안 가도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을 딱 개발을 해갖고 비교를 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더라도 좀 좋게 되지 않을까. 예, 그 지금 뭐 이 단편적인 예 같지만은 그만큼 한국에서 자영업으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라는 거는 A부터 Z까지가 다 남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요즘 어깨 힘 좀 들어가시면 좀. 그러세요. 자, 그 이번 추석 때 그래갖고 금이환영 했잖아요. 돈 엄청 쓰고 왔습니다. 정말 이랬구나. 할머니 또 드리고 정말 그 동생들 주고 피 같은 돈이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일치월장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고 저 위치를 이야기해 위치. 마두역 2번 출구 호수마을 5단지 청구상가 1층입니다. 우리 변호사 이사님 나오면 막 어디에 병원 원장입니다 이라지. 네. 마두역 뭐 2번 출구 무슨 청구마을? 네, 그 청구상가. 청구상가. 호수마을 5단지 청구상가 1층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줘야지 또 우리가 이런 좋은 얘기 그리고 좀 밝은 얘기도 가끔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또 밝은 얘기도 있어야죠. 예. 자, 지금은 열심히 자영업에 힘쓰지만 옛날에 과거는 또 사회계획을 위해서 청년단체 대표로서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옛날에 망했으니까 희망 가지시고 그래서 이 열심히 살아가는 네. 이 모습을 보고 이 다른 청년들도 좀 힘을 내고 네. 이제 고민이 좀 드는 분들은 네. 그 마두역 2번 출구에 가서 네. 폰 교체하면서 한번 사업 경험을 물어보기 바랍니다. 진정한 멘토링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